예전에 말이여. 지금도 문경에 최문식이란 사람이 있지. 국회의원도 하고 제11대 국회의장까지 했던 똑똑한 사람이여. 그런데 말이여. 예전에 그 최번암이란 사람이 있었어.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양반이여. 이 사람이 8살 먹었을 적에 바깥 부모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랑만 살았단 말이여. 어느 해 5, 6월쯤 날씨가 더운 여름이었지. 그 동네에 대감댁이 있었는데 그 집 담장 너머로 앵두나무가 삐죽 나와 있었어. 앵두가 붉게 익어가고 있었지. 그때는 말이여. 애들이 아랫도리는 벗고 웃도리만 입고 다녔단 말이여. 요즘 애들은 조그마해도 다 옷을 입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그랬어. 허리에 돌띠를 메고 그냥 아랫도리는 벗고 뛰어다녔지. 그래서 8살짜리 채번함도 그렇게 다녔단 말이여. 그런데 그 앵두가 너무 맛있어 보였는지 그만 대감댁 뒤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 그리고는 앵두를 손으로 따서 입에 넣고 주머니에도 막 쓸어 담았지. 그런데 마침 그 집 안소실이 문에 기대서 있다가 그걸 본 거야. 안소실이 호령조로 소리쳤어. 야! 그러더니 아니 웬 아가가 대감도 아직 앵두 하나 안 따 드셨는데 지가 막 따먹고 주머니에까지 쓸어 담네. 저놈 붙잡아서 혼 좀 내줘라. 이러는 거라. 그러자 종놈이 쭉 쫓아와서 채번함의 궁둥이를 손으로 딱 때렸어. 이 웬놈이 아직 대감도 불키지도 않은 앵두를 내가 먼저 따먹어. 이러면서 종놈이 두드려 패기 시작했지. 그러자 채번함이 맞으면서도 소리쳤어. 이놈들이 양반을 때리면 되나? 양반을 때리면 안 된다 하면서 야단을 쳤어. 그러니 종놈이랑 채번함이 싸우게 되었지. 마침 대감이 여름이라 마루에 앉아있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 웬 어린아이가 아랫도리도 벗고 종놈이랑 싸우고 있노? 그래서 대감이 물었어. 너 뭐 때문에 그 조그만 아이랑 싸우고 있느냐? 종놈이 대답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웬 조그만 아가가 대감댁에 들어와서는 앵두를 막 따먹고 있어서 이놈을 한 대 때렸더니 갑자기 양반이라면서 야단을 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말했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놈을 데려와 보거라. 그래서 채번함을 대감 앞에 데려왔어. 대감이 물었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채번함이 대답했어. 예, 나는 이 동네에 삽니다. 그래? 그런데 왜 남의 앵두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채번함이 당당하게 대답했어. 먹고 싶어서 따먹었지. 그러자 대감이 웃으며 물었어. 그래? 그런데 너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채번함이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어. 양반이 글을 못 짓겠습니까? 양반이 글을 못 짓나? 짓지. 그러자 대감이 말했다. 그럼 한 글자 지어보거라. 문자를 내시오. 대감이 즉석에서 3글자를 내주었어. 불글홍 가운데 중 바람풍. 그러자 채번함은 주저없이 시를 지었어. 박원앵두 야자홍. 박신의 뒤안에 앵두가 붉게 익었구나. 아욕식지 이번 중 내가 먹고 싶어서 뒤안으로 들어갔노라. 얹혀대노 대문비. 그런데 어느 부인이 문에 기대서 나를 꾸짖네. 영하불식 영락풍. 차라리 내가 못 먹을 바엔 바람에 날려 떨어지면 좋겠노라. 이렇게 글을 짓는 걸 본 대감이 깜짝 놀라서 말했어. 하이고 웬 어린아이가 이렇게 똑똑하단 말이냐? 어느 집에서는 이렇게 아들을 잘 가르쳤노? 아랫도리를 벗은 조그만 아이가 어찌하여 이렇게 글을 잘 짓는단 말인가? 대감은 채번함의 재능에 탐복하며 말했어. 야야, 그러면 내 너를 동문으로 삼아 같이 공부하도록 하자. 내가 직접 너에게 글을 더 가르쳐 주마. 그리고 저 앵두는 내가 다 먹어라. 그러자 채번함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어머니 드려야죠. 대감이 웃으며 말했어. 내 어머니께도 따다 주마. 그러니 너는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대감은 새로 앵두를 따서 은쟁반에 담아 채번함의 어머니께까지 보내주었어. 그렇게 채번함은 대감 집에서 몇 해를 더 공부하게 되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채번함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 남의 신세를 너무 많이 지면 평생 갚을 길이 없겠구나. 이제 때가 되었으니 어머니와 함께 떠나야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했어. 이제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아이고, 대감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신데 어찌 떠나겠느냐? 그러자 채번함이 꾀를 냈어. 어머니, 우리가 밤에 몰래 도망치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생각해보니 아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어머니는 대답했어.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마. 그날 밤 그들은 삽장문을 조용히 닫아두고 짐도 챙기지 않고 그대로 떠났어. 채번함과 어머니는 서울 근처의 한 작은 마을로 흘러들어갔어. 그 마을에는 연암은 가구가 있었는데 그곳은 홍정승이 죽을 자리를 정해둔 곳이었어. 홍정승이 미리 묘터를 잡아두고 산을 사고 산지기들을 고용해 그 동네를 전부 통치하고 있었지. 그리하여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홍정승의 산지기들이었어.
그 마을에서 채번함과 어머니는 3년을 살았어. 그런데 그만 채번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 그때 채번함은 깨달았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밭도 없고 산도 없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곳도 없다. 그러면서 홍정승을 보며 생각했어. 저 놈은 묘토를 미리 사두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구나. 나도 저놈에게서 한번 빼앗아 봐야겠어. 그날 채번함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채 상복을 입고 홍정승을 찾아갔어. 도착하니 대문 앞에서 종들이 서 있었어. 그들이 물었어. 홍정승 댁에 무엇하러 왔느냐? 그러자 채번함이 대답했어. 대감님을 뵈러 왔다. 그러자 종들이 비웃으며 말했어. 아니, 이런 사람이 대감님을 만나겠다고? 홍정승 같은 분이 너 같은 사람을 만나줄 것 같으냐?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만나려면 대감님께서 정치도 못하신다. 그러며 못 들어오게 막았어. 그러자 채번함이 당당하게 말했어. 내가 보자는데 왜 못 보게 막느냐? 그리고 종들과 싸우기 시작했어. 마침 이 소리를 들은 홍정승이 집 안에서 나왔어. 거기서 뭐 때문에 싸우느냐? 그러자 종들이 말했어. 대감님, 웬 총각이 상복을 입고 와서 대감님을 보겠다고 하길래 그럴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보겠다고 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홍정승이 말했다. 그만 싸우고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리하여 채번함이 홍정승 앞에 섰어. 그러자 홍정승이 물었어. 날 찾아왔다고?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채번함이 침착하게 대답했어. 예,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고 대감댁에 대전통편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그 책을 좀 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홍정승이 의아해하며 말했어. 대전통편을 보겠다 하면 보지 가져와라. 하인들이 대전통편을 가져왔어. 큰 책이 몇 권이나 되는 걸 눈앞에 쌓아두었지. 그러자 채번함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 하지만 자세히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휙휙 넘겨버리는 거야. 마침내 책을 다 넘겨버리더니 그냥 대감 앞에 확 내밀었어.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 대전통편 한 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 사람이 시를 낸다고 해서 죽은 사람은 못 낼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홍정승이 웃으며 말했다. 아, 그렇지. 그런 법은 없지. 그러자 채번함이 다시 대들듯이 말했어. 그러니 그렇게 써도 되겠지요? 되지. 홍정승은 이게 무슨 꿍꿍이인지도 모르고 허락을 해버렸어. 그러자 채번함이 말했어. 나는 갑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버렸어. 그렇게 허락을 받아낸 채번함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어머니의 시신을 정성껏 염을 하고 홍정승이 묘토로 잡아둔 자리로 향했어. 거기에 지게를 내려놓고 무덤을 팔 준비를 하기 시작했지.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산지기들이 깜짝 놀랐어. 저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산지기들이 몰려와서 채번함을 비웃으며 말했어. 하, 저 거지가 미쳤구만. 어디 빌어먹을 놈이 자기 어미를 묻는다고 홍정승이 묘토로 잡아둔 곳에 무덤을 파겠다고? 그러면서 한 산지기가 발길질을 해버렸어. 퍽! 채번함이 가져온 지게가 날아가 버렸어. 그러자 채번함이 숨을 헐떡이며 홍정승 집 문 앞으로 달려가서 산지기 하인들과 한바탕 싸움을 벌였어. 이놈이 뭐하는 놈이냐? 감히 홍정승 대감의 묘토에 무덤을 쓰겠다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고 있었어. 그러자 홍정승이 안에서 크게 소리쳤어. 야, 거기서 왜 싸우고 있는 게냐? 한 놈이 나와서 말을 해보거라. 그러자 한 하인이 나와서 말했어. 대감마님, 웬 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감마님이 잡아둔 묘토에 무덤을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내쫓았지요. 홍정승이 순간 기둥에 이마를 박을 듯이 고민했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지. 아,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 이 총각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 이놈이 그냥 길 가던 거지가 아니군. 그렇게 판단했지. 그때 홍정승의 아들들이 옥관자를 차고 쫓아왔어. 어디 그런 망나니가 있느냐. 이놈을 당장 포도청으로 넘겨서 옥에 가두어야 합니다. 야단법석이었어. 그런데 홍정승이 단호하게 꾸짖었어. 이놈들, 천하의 고약한 놈들 같으니라고. 포도청이 너희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이냐? 나라의 포도청이고 나라의 관청이지. 제발 조용히 하거라. 그러면서 명령했지. 어서 가서 장사를 정성껏 지내주거라. 하인들과 산지기들이 순간 멍해졌어. 그들은 본래 채번함을 패죽일 작정이었지만 홍정승이 이렇게 나오자 그냥 장사를 지내줄 수밖에 없었어. 그 후 홍정승이 군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 채번함이라는 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를 정성껏 장사 지내 주십시오.
그 비용은 후에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이 편지가 도착하자 군수가 즉시 백성들을 동원해 마치 국장처럼 장례를 치렀어. 산지기들이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내둘렀지. 세상에 홍정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그 후 채번함은 사모제를 마친 후 다시 홍정승의 집을 찾아갔어. 그는 홍정승의 문 앞에 꺼적대기를 깔고 엎드렸어. 그리고 크게 소리쳤지. 죽을 죄를 졌으니 대감마님께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홍정승이 버선발로 쫓아나와 채번함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아이고 이상주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냐? 산 사람은 씨를 남기고 죽은 사람은 씨를 못 남긴다는 법이 대전 통편에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며 그를 집으로 들였어. 이야 참 기특한 사람일세. 어서 들어오게나.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지. 아랫방에서 모든 문서와 산 문서를 가져오너라. 그러자 하인들이 뭉텅이로 문서를 들고 왔어. 홍정승은 그 문서를 채번함에게 넘기며 말했다. 이것이 자네 것이네. 자네가 묘를 썼으니 산지기들도 다 자네 몫이 될 걸세. 그리고 따뜻하게 덧붙였어. 앞으로 잘 살게나 나도 언젠가는 쇠약해질 테니 그때가 오면 자네가 나를 좀 도와주게. 그러자 채번함이 감격하며 말했어. 아이고 대감마님. 제가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정말 그런 날이 오고 말았어. 홍정승이 몰락했을 때 채번함은 높은 벼슬을 지내면서 그를 도와주었지.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라네.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전설이라네.